원장님,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갑자기 소화도 안 되고 가슴도 답답해요. 병원에선 이상이 없다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그건 자율신경계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그냥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몸 전체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럼 자율신경이 망가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온몸의 증상이 다 나타난다고 사실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불면증, 두통, 소화장애, 가슴 두근거리, 만성 통증 정말 다양합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의안의 건강 톡톡 한의사 정의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분명히 몸은 아프고 불편한데 말이죠. 오늘은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이 자율신경계와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자, 부분 들어가기 전에 채널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이 스트레스를 단순히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 또 정신적으로 힘든 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요, 이 스트레스는 전신에 걸친 강력한 생리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생물학적인 자극입니다. 이 반응의 중심에 바로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신경 시스템이잖아요. 심장을 박동시킨다거나 혈압을 조절시킨다거나 체온이 유지되는 거, 또 호흡하는 거, 소화되는 거,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 면역 반응이 되는 거, 이런 거의 모든 생명 유지 기능을 다 자율신경이 통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정밀한 시스템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몸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뇌 속의 편도체와 시상하부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혈압을 올리죠. 확 심박수가 증가하죠. 혈당이 올라갑니다. 말초혈관이 수축하죠. 위장 기능은 억제됩니다. 자, 이런 생리적인 반응으로 도미노처럼 막 이어지는 거죠. 이런 반응이 일시적이라는 문제가 없는데 이 스트레스가 반복되거나 만성화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점차 무너지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오랫동안 과활성 상태에 있으면요, 부교감신경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잠은 안 오고 또 소화도 안 되고 또 배뇨장애가 생기고 또 체온은 불균형을 이루고 생리가 불순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걸 넘어서서요, 그 결과로 몸이 망가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은 답답한데 심장 검사 정상이래요. 소화는 안 되는데 내시경은 깨끗하대요. 몸은 아픈데 피검사, MRI 다 해봐도 이상이 없대요. 이렇게 증상을 호소하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율신경의 흐름, 즉 기혈순환의 불균형으로 봅니다. 또 서양의학에서도 이런 것을 자율신경 실조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도 다양한 학술 연구에서도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불균형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자율신경 실조 증상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 불면증인데요.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깨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면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두통이나 어지럼증 생깁니다. 이 교감신경 항진으로 혈관 수축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소화에 지장이 옵니다. 자, 위장 운동을 억제하는 이 교감신경의 영향으로 소화불량, 복통, 설사, 변비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이 가슴 두근거림과 불안함이 생깁니다. 이 자율신경이 심장 박동과 호흡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할 때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또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다섯 번째, 만성 통증이 생깁니다. 신경의 과민 상태가 유지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염증과 통증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모든 증상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병명은 없는데 몸은 분명히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마음의 문제가 이렇게 빠르게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자율신경계가 뇌 시상합 또 뇌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신체 증상으로 빠르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할 때 소화가 안 돼. 긴장하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고 불안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장뇌축이라는 개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이 뇌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장 내의 미생물 환경이 스트레스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장 내 유익균이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또 장 건강이 나빠지면 불안감과 우울 증상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이 장 건강을 회복시키면 자율신경도 안정되고 기분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은 뇌와 장, 그리고 감정과 생리기능 모두를 연결하는 건강의 중추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율신경을 회복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몸을 회복시키는 힘은 바로 부교감 신경에서 나옵니다. 그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서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몸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이완시킬 수 있는 일상의 루틴이 필요하거든요. 그 첫 번째는요, 이 규칙적인 생활의 리듬을 갖는 겁니다. 낮에는 햇볕 보면서 걷고 밤에는 같은 시간에 잠자는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식사도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완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많이 추천하는 방법은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는 방법 또는 복식호흡, 배로 깊게 숨 쉬는 방법이요. 또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많이 추천하고요. 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억눌린 분노나 상실감, 좌절감 이런 것은 자율신경을 긴장시키는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고 풀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어디다가 표현하고 풀어내는가 하면은요. 종이에 쓰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이 일기를 쓰는 건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일기를 많이 쓰는 분들 있잖아요. 어찌 됐건 매일 감정을 풀어서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신뢰하는 사람하고 규칙적으로 대화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도 잘 되지 않는다면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한의학적인 접근도 있는데요. 이제 한의학에서는 몸의 기운을 부드럽게 순환시키고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한약, 침, 약침을 함께 사용합니다. 특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소화불량이 계속되거나 공황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 이 증상에 따라서 맞춤 처방이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율신경은 이 몸과 마음을 잇는 가장 민감한 신경 시스템입니다. 스트레스는 이 시스템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몸의 경고 신호를 듣고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춰보는 것. 그것이 자율신경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자, 건강은 몸이 아프기 전에 지켜야죠.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정의안의 건강 팁톡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